최신 이슈의 의문점들을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도 챙겨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의 IQ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오셨으니까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병대, 고용한 이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봤고, 예. 고용한 전 대법관은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고용한 전 대법관보다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훨씬 이제 관여한 내용이 많고, 예. 또 사안이 더 중대하다. 그리고 실제 변론 그 전략도 둘이서 완전히 달랐는데요. 그렇죠. 고용한 전 대법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예. 그런 것들은 직권을 남용했다기보다는 이제 사법부의 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미안하다는 얘기도 사실 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게 법리상 무죄인데 예. 법리상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예.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좀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이분은 심지어 총리직까지 제안을 받고 그걸로 뭐라고 해야 돼요? 관직을 걸고 관직을 매매했느냐 매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게 요점이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좀 그 재판부에게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집에 노모가 계시다. 나는 노모에게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예. 그리고 이분이 원래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한 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 법대 76학번인데 이 59명의 그 동기들이 탄원서를 또 써주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시죠? 김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입니다. 아. 근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이 이거 써준 거는 조금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죠.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사법농단의 한 축이 예. 이 변협 회장과 변협 임원들을 사찰한 의혹에서 또 불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네 단체를 사찰을 하든 말든 나하고 친인척 이런 네. 친근감만 있으면 그냥 괜찮다 이런 상황인 것 변호사단체 같은데.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요. 잘했다고 탄원서를 써준다는 건 좀 그런 분이 타당하지 않을 회장이 것 된 같아요. 것도 참 대한민국의 특별한 그런 인맥 중심 사회에 걸맞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IQ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네. 오늘의 IQ 주제는 이겁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건강보험체계 흔드나 끊이지 않는 영리병원 논란. 아니, 드디어 제주도에 지금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생겼어요. 이걸 조건부로 허가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동부가 의료 허브라고 하는 이제 사업 구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사건, 예. 그 사업이죠. 그런데 예. 그동안에 계속 표류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결국 조건부로 이제 허가가 됐는데 예. 이 녹지국제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자본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과의 관련성과 관해서 관광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걸 거절할 명분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좀 해석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거절할 명분이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론조사위원회에 원래 결정에 맡기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론화가 너무 중구난 방식으로 남발된다라고 하는 비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사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근데 왜 조건부 개원으로 그 조사위원회에서는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수구라 그러죠. 이제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심도 예. 있게 논의해서 공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작업을 거치기로 했고 3월 예. 8일 날. 그 이후에 이제 한 3-4번에 걸쳐서 본인이 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오는 결정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예. 사실은 이 10월 4일 날 그 결과가 나왔어요. 예. 10월 4일 날 결과가 찬성이 38.9%, 반대가 58.9%였는데 예. 이게 나오기 전까지 지금 보시면 확인되겠지만은 영리병원 개원허가 도민 공론조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중간에 10월 8일 날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도 사실 예. 여러 단체나 여러 장소에서 저런 말을 했었었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저께였죠. 12월 5일 날 예. 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 조건부 개설을 허가를 했다. 예.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치적 책임은 선거 전에 져야 되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 공약으로 내걸고
그 공약으로 선거 때 심판을 받는 게 정치적 책임이지. 그때 당시에 거짓말 하시고 도지사 된 다음에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면 소환제라도 이제 통과시켜 주시든지. 그렇죠. 도지사 소환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짓말 제기가 돼버렸죠. 예. 근데 이제 돼버렸다고 하면서도 변명이 이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냐면은 이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예. 12월 18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이러한 그 외국의 그 투자 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 승인을 해주었고 예.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전부 다 잘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거부하려면은 법적인 근거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원희룡 지사 측의 입장인 그러니까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탄핵당한 대통령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예. 하나는 이게 중국 자본인데 만약에 예.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중국에서 앞으로 이 제주도에 대해서 또 다른 종류의 유치, 투자 유치 같은 것들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되면 1,000억 원대가 넘는 소송 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녹지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는 다 너네들 말만 믿고 와서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것들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뭐 부풀려진 건 아닌가. 궁색한 변명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이런 있습니다.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영리병원이라고 하시면 어떤 그 시청자분들은 아니 병원들 이미 다 영리병원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갖고 그렇게 말다툼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민간 병원들이 영리 활동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영리병원의 개념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의료법 32조인가요? 거기를 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예. 뭐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사람들이고 예. 그 다음에는 비영리 법인만 설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정말 의료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예. 그 수익을 가져가서 뭔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예. 병원에서 나온 수익은 오로지 병원으로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해라. 이제 이게 바로 의료법의 취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제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의 자본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네. 저렇게 되면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수익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을 설립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본인이 도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병원 수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는 건 비영리병원. 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안 가져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다시 그 의료와 관련된 뭐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라는 거고요. 인건비나 시설 투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만 좀 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의사들 지금 돈 되게 많이 버는데 그것도 뭐 영리 활동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의사는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 인건비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영리병원은 그게 아니라 투자가 들어가면 그에 상응하는 이윤이 남겨야 되고 네. 이윤이 있어야지만 투자자들이 다시 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돈만 추구하다 보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이 돈하고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을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영리병원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공포 같은 것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먼저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 3개의 질문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의문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땅에서 외국인만 진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로 이 영리병원을 개원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만 진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조건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또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조건부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병원을 허가해 준 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입장이 한쪽에 있는 것이고 네. 또 이 병원 측에서도 그걸 뭐 고마워하기보다는 왜 외국인한테만 하라 그러느냐. 우리는 네. 대한민국 사람들도 치료하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만 진료하게끔 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조건부로 허가해 줄 수 있는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네. 이 원희룡 지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녹지국제병원에서 원희룡 지사 상대로 해가지고 또 소송을 벌일 지금 움직임을 지금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의료병원, 그러니까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고용지책에서 나온 것으로는 보여지긴 합니다. 꼼수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긴 한데 이제 외국인만 진료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그 뭐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일을 하면서 건강보험이 당연히 가입이 되니까 그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관광하러 온 사람들한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원희룡 지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이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네. 되면은 당신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행 그 의료 체계가 다 무너진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한 건데 과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녹지국제병원에서 오케이를 할 것인가? 이 문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이제 우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 그렇죠. 모든 이 비영리 법인의 그 병원 체계가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이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서 좀 뭐랄까 사적인 이익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내가 치료를 했는데 치료한 그런 비용을 정부가 정해서 받으라고 하고 약값도 정부가 정해서 받으라고만 그렇죠. 하느냐? 나는 좀 더 고도의 기술을 갖다 배워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싶은데 정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체계가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그냥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또 원희룡 지사는 외국 관광객들만 허용한다. 이런 조건을 붙인 건데 그걸 녹지병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니들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든 말든 이건 우리 상관이 아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이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바로 핵심이. 그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기까지는 허가를 해도 더 이상은 안 받겠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형평성 논란을 또 야기할 수 당연하죠. 있어요. 그럼 특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원희룡 지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제 그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예. 뭐 인천 송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곳 한 8곳 정도에 대해서 뭐 허용해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인데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안 내주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만 진료하고 뭐 보험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딱 통제가 되고 제한이 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상황이겠지만 예. 지금 당장도 벌써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되고 하나를 터주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 해달라고 하고 예. 그걸 막을 근거가 없다.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해답과 이 대답과 연결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영리병원 땐 의료비 폭등. 자, 이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려가 바로 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한번 그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가 폭등하고 의료 양극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현재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일률적으로 사실 다 정해놓고 있는 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은 치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리병원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철저하게 그 수익 구조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병원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는 많이 번성하게 되고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신경 안 쓸 것이다 이런 예. 거. 그래서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의료보험 수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의료비를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과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나서 그러니까 수가에 해당하는 그런 뭐 진료 치료들은 과목을 우리는 안 한다. 그렇죠. 우리는 안 해요. 우리 병원은 수가에 해당하지 않는 고급진 진료들만 그렇죠. 합니다. 대신 그렇죠. 돈을 1,000만 많이 원이든 내세요. 1억이든 내세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영리병원 때문에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그 체계가 무너질 무너지는 것이다. 거죠. 그 얘기를 예.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이 기후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과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에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기로 한 원희룡 제주지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7월 중순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 녹지 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에서 58.9% 개설 반대를 공고하였습니다. 예.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서 녹지 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약속을 뒤집는 예. 반민주적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다고 했는데 예. 문재인 정부도 이에 동의한 거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영리병원을 재검토한다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공론조사로 불허가 나왔는데도 원 지사가 영리병원을 허가한 걸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측에서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 외국인만 진료하고 또 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4개 진료 과목만 운영할 거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가능할 건지, 그리고 또 정부가 더 이상 영리 허가 안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또 불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만 진료하는 것으로 조건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녹지 국제병원이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녹지 국제병원이 허가 전에 수용할 수 없다고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답했는데 예. 원지사가 그냥 조건부 허가를 발표한 겁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것은 공론조사에서도 얘기됐었는데 예. 도민들에 의해서 거부됐던 것이고요. 그렇죠. 외국인만 진료한다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녹지 국제병원도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시부 장관이 이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더 이상 허가는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정부에서는 해도 된다는 것인지. 맞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가능하게 돼 있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얘기하면서 요구하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경제자유구역 밖에 국내 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 영리병원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정부로서도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 병원들 오래된 16년 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에서 1호 영리병원 시작된 것은 더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의료 민영화란 이름으로 벌써 한 10년 전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꼬가 하나 딱 터진다. 그러면 뭐 이제 의료비 폭등하고 그리고 의료 양극화 일어나고 영리병원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20% 정도 훨씬 비쌉니다. 예. 그리고 영리병원은 투자 개방 병원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윤을 내는 게 최우선이 될 거고요. 예. 병원으로서는 이를 위해 뭐든지 할 것입니다. 예. 병원이 이윤을 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하거나 보험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병원 노동자들 수를 줄이거나 임금을 줄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료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은 자본의 투자를 받아 비싼 고가의 의료기기와 시설들을 구비할 텐데요. 예. 이런 곳은 주로 비싼 민간보험을 든 부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는 이런 병원을 이용하기 힘들어질 거고요. 예.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겁니다. 비싼 민간보험을 든 부자들이 이용하는 병원과 건강보험을 든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영리병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병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 제도를 없애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병원들의 오래된 요구 중에 하나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의료 민영화이죠. 국민적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 되시자마자 급여 항목들을 늘리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도지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 결단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청와대 앞에서 노동 시민단체들을 모두 좀 모아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예. 이것도 출발이고요. 전에 그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했을 때 200만 그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서명. 그런 서명 운동을 진행할 거고요. 예. 다음 주 토요일쯤에서 이제 매주 광화문에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촛불 집회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경제특구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법률 제정 수정도 전개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의료 영리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의료 규제 완화, 원격 의료 추진 등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 민영화 전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공동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논리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시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그 보고서가 있었었는데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영리병원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는 해외 환자 유치형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그 전자, 즉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라면 해외에서 한 30만 명 정도를 이제 타겟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쪽 분야가 보건의료 관련된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6천억 원에서 한 4조 8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고용 인원도 창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용 인원도 한 2만 7천 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3%만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생산 유발 효과가 한 3조 5천억까지 나온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거나 내지는 내수 창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의견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자꾸 이걸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있는 그 구조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 그 얘기하셨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이 의료 현재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없고 좀 이렇게 중하층 이런 분들에게 훨씬 더 평등한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좀 원하는 걸 좀 하고 싶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우리 돈 갖고 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 있던 거예요. 많이들 하시는데 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 쓰는 대신 애국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돈 쓸 테니까 민영병원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게 모든 그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애국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빗장 열린 영리병원 의료 민영화 불시되나? 지금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된 게 16년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영리병원의 허용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뚫리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뚫리는 거잖아요. 스며들어 버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6년 동안 이제 우리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을 갑자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물꼬를 터주게 되면 앞으로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곳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지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야당에서도 이런 걸 되게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안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의료 민영화가 이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그
또 전화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시스템은 발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그렇지 않은 시스템은 계속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또 다른 의료보험이 기업형으로 이제 연계되어서 예. 실질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으로 오히려 탈바꿈 돼버리고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아니 실제로 지금 뭐 유학 갔던 사람들, 미국에서 시민권, 영주권 따셨던 분들도 네. 그쪽에서 보험 부담이나 이런 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생각되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 받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영리병원의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뭐 영리병원을 못하게 만드는 게 의료법이니까 현재 의료법대로만 하면은 이제 그런 건 당연히 없겠지만 영리병원을 만들어지면 그 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또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예. 규정을 넣어놔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누수되는 그 규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이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의회 입법 권한을 가지고 또 다른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우려스럽다 이제 이런 평이 많은 거죠. 일단 지금 저 경제 특구나 이런데 병원을 허용하게 만든 법안부터 좀 때려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사실 좀 저는 조금 약간 입장이 좀 중립적인 부분이 예.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말 예. 되는 예를 들면 인천 송도라던가 예. 제주도 같은 곳은 말만 자유구역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발전해 나가고 뭔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가 예. 나아지기 위해서는 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활성화시키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예. 나아가야 되고 외국도 지금 현재 영리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좀 약간 절충형적으로 예. 좀 만들어놓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제는 예.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 제주도의 녹지병원 문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